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를 갖다 빼고서 다시 계속 그냥 항상 이대로 놔두세요. 알았어. 아니 근데 가방에 넣고 다니지. 가방에 넣을 때 이게 툭 나오니까 지금 현재는 그걸 다 되고 있는 거지? 예. 아, 땀난다. 그거 뭐 공개 방송 되고 있는 거지? 싸움이 있잖아. 갖고 와야 되겠다 가서. 사무실에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 다 무음으로 해주세요. 네네. 아침에 집에서 그거 못하고 왔다. 휴대폰 부. 휴대폰 부 했어. 그럼 왜 흐리지? 예? 좀 흐리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다 놔두세요. 아니 이걸 잠깐 보니까 그럴 때 이렇게 내려보요. 이렇게 여기 위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쭉 이거 밝기거든요. 이거를 쭉 해서 이쪽까지 올려요. 이거 얘가 지금 그래서 어떻구나. 예. 아니 살살 해.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예, 오늘 허리 좀 넣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거 하는데도 예, 그리고 토요일 날 시간 되시면은 충주 좀 오실 수 있나요? 충주에서 8시 반에 출발할 건데. 이제 여기 왔다 갔다 저 예, 다시 전화 드릴게요. 토요일 날 인천에서 부평에서 카퍼레이드 한다 그랬는데 이기순 위원장님 저기 인천에서 내일 10시에 카퍼레이드예요? 몇 시? 몇 시에? 10시? 부평역에서요? 네? 삼산체육관에서 시부장 위원장님은 그거 상황 틀린 거 있어서 다시 한번 수정을 좀 해주고요. 일단 통화한 내용으로 제가 아 그럼 가기로 할까요? 틀리면 다시 한번 수정해 주세요. 그럼 앉아서 구경만 하면 되겠네? 유튜브 선생님도 그 무음으로 미리 좀 처리해 주세요. 얼굴이 마사지했나 봐.
우리 이거 김천이요. 금이 김천이요. 공이 김치요? 네, 밥집 이거 했는데 경북은 김천 금이요. 일단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 오전 이거 지금 제가 드린 이거는 귀향이라는 대구역에서 하셨잖아요. 귀향이라는 저한테 얘기 안 해주셨어.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그럼 다시 제가 수정할게요. 우측통에 아 여기 놀이공원당 자리래요. 우측통입니다. 들어가래요. 이게 그런 게 있구나. 다른 것도 건들고 넘어가긴 하겠지만 시간은 뭐. 구미시청에서 한번 가볼까? 국민은행으로서 9월 24일 전략회의 및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국 선열 호국 영령 태극기 열사에 대한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9월 24일) 전략회의 겸 시도당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신감금 되시고 옥중 투쟁하시는 1274일째 되는 날입니다. 대통령께서 3년을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옥중에서 힘들게 투쟁하고 계심에 대해서 탄핵 무효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는 우리로 봐서는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중국 폐렴의 문제가 사회 전반적인 상황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폐렴이 그야말로 전 세계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 원인이 중국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이 전 세계를 대표해서 중국 폐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상황이 옵니다. 우리 공화당에서도 중국 폐렴 초창기에 중국인들 출입 금지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중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는 대만하고 그 홍콩은 중국인들의 전면적인 출입 금지를 시켜서 항만, 항공을 출입
금지시킴으로써 대한민국에 비해서 훨씬 더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이 줄었고 방역에 대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K방역의 실체는 거짓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더 방역을 잘하고 있는, 지금 아시아권에서 방역에 대해서 순위를 나왔는데 한국은 16위권밖에 안 됩니다. 스스로 방역 잘했다고 떠들고 있는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행태를 보면은 한편으로는 가소롭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쉽게 속이고 거짓 불법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권력 찬탈한 세력이 전 세계를 속이려다가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자유와 평등의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고, 감히 대한민국과 같이 집회를 이런 식으로 코로나 집회, 코로나 이 집회 금지를 하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저항 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에 앉아서 저항해야 되는데 파쇼 정권이고 독재 정권과 저항해야 되는데 저항하지 않고 입으로만 떠들고 말만 조금 비추고 속에 들어가 보면은 문재인 좌파 파쇼 정권의 부역자 노릇을 하고 있는 제1야당이라는 작자들의 행태 때문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2008년에 박왕자 씨 피격 사건, 멀쩡한 대한민국의 관광관 국민을 등 뒤에서 피격해버린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취소됐지 않습니까? 전면 폐지됐잖아요. 똑같은 일이 어제 벌어졌습니다. 멀쩡한 해양수산부 소속의 어업지도원이 실종이 됐는데 북한 해역에서 사살당하고 화장까지 됐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박지원의 국가정보원은 북한 미립국 상황이었다, 코로나 상황이었다, 이런 점검도 되지 않은 얼토당토안한 얘기를 가지고 국민을 또 속입니다. 문재인 씨는 약간 무슨 문제가 국민들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며칠 전 벌써 연락사무소 김정은 또 김여정 한마디 연락사무소를 눈앞에서 폭파되는 걸 보면서도 또 종전선언 얘기를 합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창 나간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봐도 한창 우습게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야당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을 너무나 우습게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전 세계에다 대고 그렇게 떠들면 전 세계에 있는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호응을 합니까? 바보로 취급하지. 어제 아래 연락사무소 폭파하는 현장이 전 세계로 다 됐는데도 아직도 종전선언. 자국의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실종된 이후 북한 해역에서 사살당하고 화장됐다는 상황이 있는데도 종전선언. 이것은 사람의 도리도 아니잖아요. 하물며 일국의 권력 찬탈한 자지만은 일국을 지도하고 있다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앞뒤 구분 못하고 전 세계적으로 망신당하는 꼬라지는 문재인 한 사람의 망신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지고 국민들의 품격이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어렵습니다. 중국 폐렴 때문에 국민들이 죽는 것이 아니고 경제가 무너져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시장 상인분들, 기타 경제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게 생겼어.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정권 연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이 2.0에서 1.0으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인데도 풀고 있지 않아요. 2.0에서 1.0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하루에 2조씩 날아갑니다. 일주일 지나면요, 한 달 지나면은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10%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추석 때 모여가지고 이 문재인 정권 여론이 형성될까봐, 반파시오 정권에 대한 저항 세력이 더 합쳐질까봐 집회도 불허하고 가족 해체 단계까지 가는 이러한 억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그 목적에,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가족 해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회 붕괴와 가족 해체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런 단계를 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폐악질들을 하고 있는데도 제1야당이라는 자는 기업이 다 무너지고 이 중국 폐렴 때문에 기업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일자리가 다 무너지는데도 공정경제 3법, 경제 독재 3법에 대해서 김종일이라는 자가 찬성하고 나옵니다. 기업하고 얘기 안 하냐 그랬더니 기업 얘기 들어가서 뭘 하냐고 징징대기만 한다고. 이제 노망 단계에 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그 영감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보수를 버리겠는데, 보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인 자유경제를 버리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72년의 경제는, 특히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경제개발 이후의 경제는 피드백 경제잖아요. 기업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생산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고 그 이익을 재투자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이러한 피드백 경제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 경제 강국으로 만든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 중심에 기업이 있는 거예요. 기업을 전부 다 적으로 생각하고 기업을 전부 자기들이 적폐로 생각하니까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폐렴 문제와 또 일본에 대한 적대심, 미국과의 관계 깨기 이런 걸로 해서 외국 투자 기업들이 대거 한국을 떠나고 있다. 거기에 심각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기업을 어떻게 살릴 거냐, 시장을 어떻게 살릴 거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고민은 하지 않고 오히려 반시장 경제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 김종인 씨는 제2의 5.18 굴욕과 같은 거예요. 5.18 묘지 가서 자기가 국보에 있었으면 자기 스스로 반성하면 되지 보수 전체를 대변하느냐 떠들고 있고, 경제악법에 대해서 경제 독재법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자유경제 체제를 무너뜨리는, 이제 5.18 묘지에 가서 보수의 가치를 무너뜨린 것 같이 자유경제 체제를 무너뜨리는 스파이에 불과한 스파이야. 그 사람이 어떻게 자유우파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제대로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으려면은 김종인부터 빨리 내쳐야 된다. 오늘 우리 공화당에서는 2시와 4시에 광화문과 미래통합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분명하게 자유우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반시장 경제,
반대한민국적 행위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들을 규탄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규탄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주일에 벌어지는 일들이 워낙 많아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정세균이라는 총리라는 자는 개천절 집회를 반사회적 집회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경기도지사는 자동차 집회는 허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끼리 치고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도 개천절 집회 취소를 하지 않고 지금 지도부가 대단히 고민을 합니다. 오늘 전략회의에서 시도당 위원장님들하고도 말씀을 듣고 개천절 집회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어제는 정치아카데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남강규 교수께서 오셔서 공화주의, 우리 공화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화주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본은 상권 분립이라는 이 자유적, 자유민주주의적, 공화주의적 기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견제와 균형, 또 대의정치, 이러한 가치를 우리 공화당은 지키고 있고, 어제 공화주의에 대한 좋은 아카데미 교육에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이제 우리 공화당 TV 토요일 일요일 일정이 없는데 정치 아카데미를 1부 2부로 나눠서 토요일 일요일 날 좋은 교육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장 1차 인선이 54분 4분이 됐고, 오늘 이제 내일 우리 당 내에 조직강화위원회에서 1차 검증을 30여 명을 합니다. 또 그래서 이달 중에는 100명 정도의 조직위원장을 선임을 할 계획이고요. 12월 말까지는 계획대로 200명의 조직위원장 선임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조직위원장, 당협운영위원회, 당협위원장 이 구도로 절차를 밟을 텐데 우리 공화당의 일시 엄청난 조직의 개혁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나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우파 국민들께서 혁신 개혁의 고삐가 느슨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혁신 개혁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작업의 가장 앞에 이 조직 시스템화입니다. 이제 정당으로서의 기본 조직 시스템화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30여 명의 2차 조직위원장 발표도 하고, 오늘 시도당 위원장님들 연석회의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 박광 교수님 3차 공화주의, 한국 공화주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50분 동안에 있었는데 시간도 잘 잡으셨고, 어려운 좀 공화주의는 우리나라에 생소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대중들에게 참 쉽게 설명을 잘하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좀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그 다음 주 추석에는 좀 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우리 동원들 많이도 보시고 해서 어제 참 그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무총장하고 각 실국장이 업무 보고 이제 전략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당의 업무들을 우리 당원들이 잘 모르셔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전략회의에서는 각 실국별 업무 보고를 공개적으로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금주의 그 당무에 관한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각 실국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요일 날 말씀하셨듯이 54명의 조직위원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선정 행사였고요. 저희가 7.4 전당대회에서 두 가지 큰 원칙이 있었습니다. 선명성과 확장성입니다. 선명성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결국 자유파의 중심은 우리 공화당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선명성에는 우리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고 또 그 정책들을 실행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장성은 결국 화요일 날 임명되었던 우리 당협 조직입니다. 이러한 당협 조직을 통해서 전국 정당으로서 자유파의 중심 정당으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진행되는 그 당협 조직위 선정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조직위원장의 그 향후 절차 및 활동 방법에 대해서는 조직국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 현수막 개첩에 대한 설명과 전국 시도당 기양 인사에 대한 설명을 대협력실에서 구체적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 개천절 기자회견 행사에 대한 행동 수칙, 만약 이 경우는 10월 3일 개천절 행사가 기자회견식으로 진행될 경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가 더욱더 활성화될 내용들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공화당에서 라이브에서 다원 중계하는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실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국 간단하게 보고하세요. 중요한 내용들은. 네, 조직국장 변성근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54명 임명에 의해서 내일 조직강화위원회에서는 약 38명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적격으로 판단되신 분들이 월요일날 28일날 최고위원회의에 또 재심을 거쳐서 당대표님이 직접 발표를 하시게 됩니다. 향후 조직위원장 임명 후에 이제 당원위원회 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지금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임된 조직위원장이 대표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서 사전에 보안 서약서를 쓰시고 각 지역별 책임당원 명부가 전달이 됐습니다. 이제 조직위원장들께서는 그 명단에 있는 책임당원님들을 접촉을 하셔서 15인에서 30인 이내에 운영위원을 선임하셔야 됩니다. 그 운영위원을 선임하셔서 그 운영단 회의를 조기에 빨리 개최를 하셔서 운영위원장을 각 조직의 운영위원장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운영회의에서 결성된 그 당협 운영위원 명단과 운영위원장 추천서를 바로 중앙당 조직국으로 보내주셔서 최고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면 최고위원회가 심사를 거쳐서 승인을 하면 당대표가 당협위원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임명된 조직위원장님과 당협위원장님들은 이제 각 지역에서 지역은 국회의원 선거 구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영등포갑, 영등포을 이런 식으로 자기 위원장 지역이 선정이 됐는데 그 지역에서 활동을 이제 당원 배가와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을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되는데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각 지역에 언론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영등포구에는 영등포신문이라는 큰 지역 신문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각 지역 언론사를 적극 활용하셔서
우리 공화당이 항상 검색하면 노출이 되는 그런 그 좋은 홍보 자료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의 원하신다면 보도 자료나 이런 것은 중앙당 조직국과 본부실의 협력하에 각 위원장님별로 메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도부의 건의를 제가 드리면, 이제 임명된 당협위원장님들 중에서 각 시도당 대변인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정당이 가장 핵심으로 가져야 될 SNS 활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화당의 이슈라든지 당 대표님의 동정 등이 언론에 노출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우리 공화당의 이슈나 정당 대표의 동정 등이 수시로 보도되어서 우리 SNS 활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인터넷 뉴스판, 뉴데일리라든지 뭐 오마이뉴스라든지 이런 뉴시스라든지 이런 인터넷 뉴스판에 우리 기사나 우리에게 좀 불리한 기사가 뜨면은 굉장히 거기에서 댓글 전쟁이 심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인터넷 뉴스에도 수시로 우리 공화당과 그 다음에 당 대표님을 좀 검색을 하셔서 기사가 등장을 하면 우리가 보도 자료를 냈건 정리 빨리 좀 하세요. 네네. 이렇게 해서 댓글로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SNS를 전문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요원을 발굴하는 것도 또 지도부의 지원해서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협력실. 대협력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의 시도당 현수막 개척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중앙당 계획 수량과 시도당별, 그 다음에 1인 현수막, 이번에 임명되신 54명에 대한 조직위원장,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의 수량이 약 한 2,770개 정도, 조직위원장이 현재 파악된 걸로는 300개, 책임당원 112 현수막해서 전체적으로는 3,470개 정도의 현수막을 개척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추석 귀향 인사는 그 도표를 참조해 보시면 알겠지만 각 시도당 위원장님께서 귀향 인사 장소하고 시간하고 정해 주셨는데 각 시도당에 맞게 이것은 현황에 맞게 실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은 이미 문서나 공문으로 혹은 각 시도당 위원장님, 사무처장님께 자세한 내용들을 행동지침에 대한 내용들을 보내드렸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당보, 현수막, 어깨띠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3일 이 개천절에 관한 부분들은 대표님께서 아직 발표 안 했고 또 시도당 위원장님과 전략회의에서 논의가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날 행동 지침에 관한 것은 기자회견 순서라든가 기자회견 행동 지침은 중앙지도부 결정이 안 나는데 무슨 행동 지침 기자회견을 함부로 얘기합니까? 여기까지 덜 큰 내용을 제가 여기서 하지 마세요. 기자회견 결정이 안 난 사람은 뭐 행동 지침이 있어요. 사무총장도 그러고 협의되지 않고 지도부 결정 안 나는 상황을 사무총장 상국에서 마음대로 기자회견 얘기하는 거 맞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 마치겠습니다. 추석 기성계획 인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세요. 29일 날, 다음은 29일, 30일 이틀간 각 지역별로 그다음에 터미널에서 추석 기성계획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일, 30일 이틀간 서명대 부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서명대가 최우선입니다. 서명대 특히 오늘 전략회의에 경기도 서울시 사무처장이 빠졌는데 전략회의 2주에 한 번
시도당 연석회,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회의 참석해야 됩니다. 당 사무총장은 조직국장은 엄중하게 제가 직접 문책하겠습니다. 조직국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 전략회의가 얼마나 중요한, 이 비공개 때 중요한 회의를 하겠습니까? 10월 3일째 전절 문제부터 해서 추석 문제까지 사무처장이 안 오면은 그러면 별도로 제가 별도로 보고합니까 의사들한테? 앞으로 추석 연휴 놔두고 마지막 전략회의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전략회의 안 오면 되겠어요? 지금 연락해서 빨리 오시라고 그러세요. 법률국에서 좀 보고해 주세요. 예, 법률행정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절 현수막 개척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례 그리고 할 수 없는 사례에 대해서 이제 검토한 결과를 조직국과 대협력실에 검토 내용을 전달했고 각 조직위원장에게 배포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그 6월 25일 행정대집행 1심 판결문이 송달되어서 일단 그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한상수 최고위원과 공보 담당인 이제 임지한 최고위원에게 이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자리에도 제가 판결문 탐구식을 다 올려드렸으니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후속 조치로서 이제 민사소송을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친 분들에게는 연락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하는 와중에서도 이제 당원 여부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서 좀 당에서 어떻게 이분들과 연계하여서 이제 사건을 처리할 것인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인 주원의 의견과 그리고 지도부 의견을 수렴해서 항소 여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모든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법률대책위원회가 소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당을 이제 우리 공산당이라고 이제 게재했던 국민일보 천모 기자에 대해서 고소인 조사가 이번 주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이후 다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법무부인 주원에서 이제 법률 상담을 재개할 예정이고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법률대책위원회는 며칠 날 몇 시에 하는 거죠? 예, 28일 오후 5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변호사 우리 고문 변호사 세 분 다 오시고 예. 아까 저기 저 조직 강화 2차 조직 강화 심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내일 2시요. 내일 2시에 합니까? 저 총무국은 별도로 뭐 예산 부분 이런 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보가 지금 15만 부 제작이 됐었는데 추석용 당보가 현재 내용은 갖고 헤드 타이틀만 추석 그 귀향 관련 문안이 들어가는 당부가 새로 나올 겁니다. 이건 비공개 때 진행 사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북한용 입당 원서가 나와서 이렇게 저도 지금 갖고 다닙니다. 아주 내용이 잘 나왔고 당의 강령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북한용 50매거든요. 당원서. 각 시도당에 우선 그 100장 정도씩을 드려서 우리 당원들은 항상 주머니에 이 북한용 입당원서를 갖고 다니면서 권유도 하고 우리 당도 알리고 그런 당원증 발급이 포함 같더니 우리 아주 고생하시는 당원분이 제 뒤에서 찍지 마세요. 당원증 발급에 대해서 못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그 당원증 발급
재료 공급이 조금 늦어져서 월요일쯤 됩니까? 월요일쯤부터 이제 공급 발급이 제대로 될 겁니다. 아무튼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당원증이 필요하신 분은 중앙당에 전화하면 그 다음날 바로 발급해가 보내줍니다. 또 우리 나이 드신 동지들이 그런 절차가 번거로우면은 옆에 있는 분들이 중앙당에 전화하면은 민원실에 전화하면 바로바로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당원증 요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비공개 전에 우리 그 경남도당 이쪽부터 할까요? 우리 오른쪽부터 항상 왼쪽부터 우리 고태영 위원장님부터 한 말씀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은 먼저 저희 동에서는요 중추절 현수막 개척을 하다 보니까 2, 3일은 철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창당부 처음으로 장병원에게 중추절 명절 행사를 했습니다. 28일 날 나갈 거고 지방 생활정보지 그 주차를 안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시안도 다 나왔고 그래서 그걸 할 것이고 두 번째 저 이번에 그 조직위원장 선정 과정에서 그동안 집회가 없다 보니까 봉사하려고 하는 의욕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감동을 받고 거의 뭐 충북은 거의 뭐 100% 거의 다 돼갑니다. 그분들을 어제 또 제가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임명장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12월 달이 가기 전에 다음 달에 빨리 그 운영위를 구성해가지고 운영위원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국은 지금 조직위원장이 거의 다 완료가 된 것 같아요. 인천 이기순 위원장. 전국 각 시도당의 그 조직위원장이 임명장이 수혜가 됨으로 인해서 그 인천에도 인천이 아직 그 조직위원장이 그 몇 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직위원장이 그 임명된다고 해서 각 시도당이 전국적으로 그 조직위원장이 임명됐다고 해서 우리 공화당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함께 그 조직위원장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당원 모두가 협조를 해 주셔야만이 우리 또 앞에서 나서서 일하시는 조직위원장님들이 수월하게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당도 그 카트밀 밴드의 앞으로 그 계획이라든가 어제도 피켓이 오늘도 또 설명을 하고 있지만 꼭 나오시는 분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해오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계신데 이제 각 부의 그 조직위원장이 임명됨으로써 각 구별로 우리 많은 책임당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인천시당도 앞으로 또 기존에 해오던 것처럼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전국에 우리 공화당이 이보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조직위원장들을 뒤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북도당위원장. 우리 경북도당은 이번에 추석맞이를 통해서 당부와 현수막 개최를 있는데 우리 서명 단장님 중심에서 개인적으로 당부와 현수막을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택배로요.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우리 서명 단장님 임명받으신 분들이 좀 참여해 주셔서 현수막 개척과 또 당부, 또 서명운동, 그리고 이번에 추석맞이 기성객 적극적으로 좀 참석해 주시고 아직까지 우리 경북에는 조직위원장님들이 배정되지 않는 지원하지 않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분을 지금 해서 오늘 서류가 들어올 것이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각 지역에 우리 애국심과 애당심 있는 우리 당원들께서 정말 앞장서서 우리 경북을 위해 우리 공화당을 위해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인천시당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직위원장님이 이렇게 세워져도 독단적으로 또 이렇게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로 힘을 모아서 해야지만 경북과 또 우리 공화당의 그 발전을 또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파벌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협력해서 단합해서 우리 경북도당 우리 세워진 조직위원장들과 당협위원장들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우리 공화당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경북도당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주도당은 조직위원장 선정이 다 끝났대요. 근데 같이 움직이는 그 사람 내에서 하니까 예. 그 사람 첫 사람이라서 좀 지켜주는데 그 사람이 좀 힘들어요. 예. 말씀하십니다. 한국을 잘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그럼 저희는 출석 그런 카드를 미리 붙이면 어쩌라고 해서 연휴 하루 전날 30년 지나면 5회 붙이기 위해서 그런 4일까지 5회까지 붙이시니까 그런 이유로 공항이나 대회 가서 하는 거 이번에 한 4만 명이 들어오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 버스가 없어 홍보를 하는 이야기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붙여가지고 스피커를 음량비가 큰 거 하나 쌌어요. 그래서 관광지에서 가가지고 틀어놓고 1인 시도하면서 1인 서명회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할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4일 동안 5일 동안 계속 하겠고요. 우리 목소리 나오세요? 수술하셔가지고 말을 못하셨는데 오랜만에 네, 반갑습니다. 아직 목소리가 원래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부산은 좀 많이 활발하게 당원들이 정말로 감격받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매일 합니다. 매일 하니까 아마 처음에는 나오셨던 분들만 했는데 지금은 이게 나도 나가야 되겠다는 이게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또 물론 중앙당에서도 어느 정도 협조는 있지만은 천막 같은 것도 후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깨끗한 서명대를 진짜 치려고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너무 감명 깊고 오늘 앞에서 한 20일 외에도 너무나 당원들이 협조를 잘 하고 있는데 우리 당원들 간에 우리가 중앙당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당원들이 비판은 할 수가 있지만은 비난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서명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또 눈은 어떻고 저떻고 절대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갔으면 싶고 지금 간첩이 장관이 되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주석이 국정원 원장이 됐는데 우리가 너무 바쁩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절대 뭉쳐가지고 대표님 말씀하셨다나 국민의 바닷속으로 우리는 몸소 문재인 욕만 하고 있는 테레비만 보고 욕만 하고 있는 우리 우파 국민들을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당으로 전부 협력해가지고 당 발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부탁할 그게 없을 정도로 부산 당원들 열심히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산은 지금 부산 대구 서명운동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사실 정말로 일주일 내내 하고 있거든요. 대구도 일주일 팀들이 나가는 일주일 내내 하고 그 효과가 지난 주만 해도 책임당원이 180명 가까이 일반 당원 빼더라도 책임당원이 180명 가까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 서명대 10분의 1이 가동하고 있는 거예요. 10분의 1. 지금 분위기가 서명대 해보면 알아요. 서명대를 해보면은 왜 책임당원들이 많이 들어올까? 그 책임당원이 많이 들어오면 부산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동지들이 고생도 하지만은 실질적인 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스스로 와서 책임당원이 있다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서명대를 본격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목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당원 확보가 된다. 지금 보수파 국민들이 갈 데가 없어요. 김종인만 보면은 뭐 가다가 텔레비 리모컨 던져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문재인 나오면 화나다시 저 김종인이만 와도 화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각 시도당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아마 서울 경기도 사무처장이 늦은 이유도 서명대 지금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략회의는 꼭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경남도당위원장 8.15 명절 그리고 각종 이슈에 따라서 중앙당이 도당에서 내려준 지침 등 이런 모든 것에 관련하여서 경남도당에서는 차질 없이 오차 없이 소리 없이 소문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아울러 당면 시급한 문제인 조직위원장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당의 당계위를 구성하기 위한 가반수 8명 오늘 제가 또 두 분을 추천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출하하고 있는 몇 분을 아울러 100% 경남에는 가반 조직이 됐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은 9명, 10명까지 가능성을 두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땅에서 이 컵 좀 구매를 공동 구매를 좀 하세요. 제가 월요일 때 말씀드렸듯이 천안용사들이 컵 만들어서 하는데 일회용 쓰지 마시고 일회용 종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저래가지고 물 한 잔 입에 댔다가 다 버리잖아요. 전체 다 컵, 각자 컵 제가 이름 적어놨다고 제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딱 해놨다고 이런 식으로 컵을 각자 컵을 가지고 본인이 닦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좀 컵 하나씩 준비를 하고 밑에다가 이렇게 우리 공화당 마크가 이렇게 하나 달면 돼요. 밑에다가 제가 좀 부연 좀 설명드리면은 지금 조직위원장이 이제 이번 주 가면은 85명 됩니다. 85명. 뭐 생각보다 조직위원장들이 이제 취지를 아신 것 같아요. 좀 더 큰 봉사를 하는, 책임 있는 봉사를 하는 자리다. 이렇게 아시는 거죠. 그분들이 출마할 수도 있고 출마 안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출마하지 않더라도 자기 지역의 조직을 이게 200등분을 나누는 겁니다. 중앙 전체 당 조직을. 그리고 시민단체 서명대 활동은 그대로 합니다. 지금 서명대나 시민단체 운영도 조직위원장 우리가 국민의 바다로 조직위원장 국민의 바다로 시민단체가 서명운동하면서도 엽서를 쓰면서도 또 각자 단체 활동을 하면서도 그 국민의 바다로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무튼 시민단체하고 우리 당협은 서로 천만인무재석방본부하고 우리 공화당과 같이 두 바퀴의 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직위원장 선임된 분들은 이번 추석 때 예를 들어서 동작갑 조직위원장 군미성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현수막을 붙여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번에는 우리 공화당 서울 동작갑 조직위원장 군미성 이런 식으로 다 전국이 다 하도 됩니다. 10월 9일 지난 이후에는 보궐선거 지역 본인이 보궐선거 출마를 하겠다는 사람을 제외하고 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간이 선거 기간 이제 100일 전
그다음에 60일 전 이 기간 제한이 있기 전까지는 이번 추석에는 우리 조직위원장 분들이 자기 지역에 최소한도로 동별 한 장 정도 이상은 현수막들을 좀 붙여서 비싼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즘 뭐 7,000원, 5,500원 뭐 이런 현수막들이 있거든요. 그런 현수막들을 붙여서 좀 본인 공부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 공화당이 이제는 시스템화를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해주기 바라고요. 현수막은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서 각 지역에서 알아서 다 하시는데 중앙당의 생각은 29일 밤 30일 그래야지 연휴 동안에는 붙어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29일 밤에서 30일 사이에 다 좀 붙이는 게 좋겠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5일 정도는 현수막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를 좀 해주기를 바라고 우리 각 일당원 현수막 작업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8.15 때 우리가 3,000장의 현수막을 붙였습니다마는 집회를 취소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석은 연휴가 길잖아요. 오늘 대외현육실 보고대로 3,700장 정도 이렇게 하니까 시도당에서도 중앙당에 현수막 필요하신 거 있으면 최소 시도당에서 중앙당 현수막 100장씩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경남이 60장 뭐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경남 그 넓은 지역이 60장 가지고 어디다 붙이겠습니까? 최소 100장은 준비해서 붙이도록 좀 해주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도 영천 호국원에 국립묘지 계시거든요. 명절 때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하려면 아쉬운 것이 그 국립묘지 주변에 우리 공화당 현수막이 없으면 너무 아쉬워요. 전국에 서울, 동작, 대전 또 영천 등등 국립묘지격 그 현수막들이 있잖아요. 또 대구를 예를 들면 현대공원이라 엄청나게 큰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그 공원이 전체적인 사설공 이제 묘지죠. 그런 지역에는 명절에는 꼭 좀 입구에 좀 현수막을 좀 붙이면 좋겠다. 특히 현충원 각 지역마다 대도시 현충탑 같은 게 있죠. 그런 데도 좀 맞게 좀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부산에 서명대 활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매일 서명대 활동 1인 시위를 하시는데 우선 서명대 1인 시위 이것이 우선이고요. 아직 오늘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오늘 시도당 위원장님들 10월 3일 이렇게 전질 집회 관련 의견을 듣고 월요일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생각입니다. 오늘 허심탄회하게 집회 10월 3일 집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협 운영위원회는 조직국에서 구체적인 이 당협 운영 지침을 각 조직위원장들한테 드렸어요. 시도당 위원장님들은 조직위원장님들한테 일단 책임당 운영부가 이거 다 넘어갔습니다. 그분들은 다 드렸거든요. 그리고 책임당원이 끝나고 나면은 당협위원장 선임이 되면은 일반당원까지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앙당이 관리하고 시도당이 관리했던 그 책임 일반당원 명부가 각 당협별로 이제는 다 갑니다. 보안을 지켜서 이제 그 명부들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명부 관리를 엄청나게 잘해서 명부 유출에 대한 문제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직위원장들이 이제 그 조직위원장이 당협위원장이 이꼬로 가잖아요. 조직위원장이 당협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15회나 30일 그리고 당협운영위원회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각 지역 대표를 꼭 넣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8개 동이면은 8개 동에 한 사람씩을 넣고 나머지 사람 그 당협의 운영위원 할 사람들을 좀 핵심적인 사람들을 넣고
당협위 운영위원회는 그 중앙당으로 따지면 중앙당의 최고위원회하고 같은 겁니다. 그 운영위원회가 모든 운영의 결정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당협 운영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조직위원장은 내일이라도 당협 운영위원회 구성하시면 돼요. 임명받은 분은. 내일이라도 15인에서 30인 정도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서 운영위원장을 뽑는 겁니다. 그 뽑은 운영위원장을 중앙당에다가 추천을 넣으면은 조직국으로 넣으면 조직국에서 지도부에다가 오면은 제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은 임명을 하면은 이제 당협위원장이 되는 거죠. 이전에 이기순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준은 과반 이상 당협위원장이 구성되면은 그 당협위원장이 모여서 시도당협위원장 선출을 합니다. 그런 원칙을 다 정해놨기 때문에 이제 시도당협위원장님들께서도 그 원칙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경남이 지금 16개 지역이면은 8명 이상 그 다음에 인천이 13개 지역이면 7명 이상 뭐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 대구는 이제 6명 이상 뭐 대구는 거의 다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선정을 해서 좀 더 어떤 분들을 더 추천해 할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도당위원장님들이 그런 기준에 따라서 운영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다 돼서 빨리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 선출해서 중앙당으로 빨리 보내면은 조직위원장 좀 선임하는 거하고 같이 가면서 당협위원장 선임도 동시로 막 해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올해 말 그러니까 1월 구정 설날 전까지는 전체의 당협이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전체 당협. 지금은 당협을 구성하기 위한 조직위원장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당협위원장 구성을 이제 내일 월요일 되면은 이제 90개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99군데의 조직위원장 선임이 되면은 그 다음에 당협위원장 선임을 하는 절차들을 빨리 밟으시면 된다. 그거 뭐 기다릴 필요 없어요. 당협위원장 선출이 되면은 선출되는 대로 중앙당에서는 당협위원장 임명을 하면 됩니다. 굳이 뭐 이달 말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내일이라도 지금까지 받았는 조직위원장님들이 모아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 개최를 해가지고 당협위원장 선출을 해서 중앙당에 보내면은 중앙당에서 조직강화 특위에서 한번 검증하고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조직위원회 할 때 검증을 다 했거든요. 그 절차는 되게 이제 당대표가 임명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뭐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은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뭐 지금 그 8.15 집회 관련해서 정광훈 목사 쪽 그다음에 우리 당에 뭐 엄청난 좋지 않은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뭐 기소가 되고 또 뭐 구속이 되고 뭐 이런 사태가 있는데 우리 공화당에서는 우리가 정당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문재인 파쇼 정권하고 싸우는 게 제일 우선이잖아요. 두 번째는 이 소위 말하는 김종인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동조하고 있는 이 김종인 체제하고의 싸움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허무맹랑한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놓고 막 이렇게 비판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놈들은 저도 뭐 그분들이 했는 행태를 보면 부글부글 끓죠. 그렇지만 제가 말을 안 하는 이유는 아무튼 그쪽하고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는 거기대로 그냥 바깥에서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생각이 다르지만 태극기를 들고 반문재인 투쟁을 또 미래통합당 투쟁을 하던 분들이니까 굳이 그분들하고 각을 세워서 싸울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무튼 화가 나고 뭐 그렇더라도 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국에서 지금 그 공카에다가 판결 내용이나 이런 걸 좀 올려놓고 있는 거죠. 아직 그 카페 개척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우리가 뭐 양해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우리 당에 대한 음해, 또 뭐 진중 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거짓말이었는데 진짜라고 하면 자기들이 직접 나서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전부 다 명예훼손으로 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법률국에 제가 지시 딱 하나 해놓은 겁니다. 우리 당에 대해서 음해한다든지 명예훼손한다든지 허위사실 유포하면 용서하지 않고 다 지도부에 보고하지 않고 법률국에서 법적 조치를 해라.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몇 건의 지금 고발 사건이 뭐 지도부에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법률국에서 바로바로 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공화당이 이해해주고 또 같은 우파로서 그런 견지를 하는 부분하고 또 다른 겁니다. 이건 뭐 허위사실 유포고 명예훼손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률국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철저하게 용서하지 않는 그러한 법적 조치들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까? 제가 소통을 못했습니다. 통화 중이고 막 이래가지고 대전 그하고 빨리 협의 소통을 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입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개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비공개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유튜브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유튜브님들 포토라인 좀 시키세요. 포토라인을 잘 지키셔야 돼요. 언론 방송들 보면 200명 카메라도 다 각자 찍습니다. 뒤쪽으로 이제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 10월 3일 집회 관련해서 뭐 우리 전략 쪽에 계신 분들이나 나오시기도 바쁠 너무 수고하셨어요. 우리 동지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석님, 박창정님, 찰사이다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청자님들, 우리 동지님들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도 내내 평안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애국합시다. 저는 오늘 서청대에서 뵙겠습니다. 충성. 어떻게 했어요?